자, 요즘 정말 핫한 금융상품이 하나 있죠. 바로 IMA 종합투자계좌인데요. 아니, 높은 수익률을 준다면서 원금까지 보장된다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데 어떻게 원금을 지켜준다는 거지? 그렇죠. IMA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면서 시장에 딱 하고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IMA가 대체 뭐냐? 간단히 말해서요. 우리가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그 돈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만기가 되면 증권사가 우리가 맡긴 원금은 꼭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투자 상품이 도대체 어떤 달콤한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드디어 국내에서도 1호 IMA가 나왔습니다. 첫 상품이 내건 목표 수익률이 연 4%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건 확정 금리가 아니라 목표 수익률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만 잘하면 4%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금융업계가 지금 아주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예적금에 얌전히 있던 돈이 왕창 증권사로 옮겨가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죠. 그만큼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엄청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IMA가 돌아가는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IMA가 탄생한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돈을 싹 모아서 자금이 꼭 필요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한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돈의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3단계예요. 첫째, 우리가 증권사에 돈을 맡긴다. 둘째, 증권사는 그 돈의 70% 이상을 무조건 기업 관련 투자에 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만기가 되면 원금이랑 수익을 우리한테 돌려준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만 들었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 이 상품 설명서 맨 뒷장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을 법한 숨겨진 위험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IMA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IMA와 은행 예금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가장 큰 위험. IMA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주체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상품을 판 증권사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 증권사가 망하면 내 원금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알아둬야 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첫째, 유동성에 거의 꽝이에요. 대부분 2년 만기처럼 돈이 꽁꽁 묶입니다. 중간에 깨면 원금 보장도 안 될 수 있고요. 둘째, 목표 수익률은 말 그대로 목표일 뿐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운 나쁘면 은행 이자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셋째, 수수료, 운용보수다, 성과보수다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 수익이 전부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금액이 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괜히 금융당국이 이 상품에 보통 위험인 4등급을 준 게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더 안전한 발행어음은 5등급, 낮은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상품입니다. 라고 딱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위험들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상품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IMA가 과연 어디쯤에 있는 녀석인지 한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바로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원금 안전성만 놓고 보면 국가가 보장하는 예금과 아무 보장 없는 펀드의 딱 중간에 있죠. 수익은 잘하면 높지만 제일 발목을 잡는 건 역시 유동성입니다. 한 번 넣으면 2년 동안은 돈을 뺄 수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따져봤을 때 과연 이 IMA라는 상품이 나에게 맞는 투자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IMA는 이런 분들한테 딱 맞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증권사가 망할 리는 없다고 믿고 2년 정도는 안 쓸 여윳돈이 있으며 그 대가로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보고 싶다. 바로 이런 분들이죠. 혹시 IMA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투자하기 전에 딱 이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 돈 정말 2년 넘게 없어도 괜찮은 돈인가? 둘째, 내가 돈 맡길 이 증권사 재무 상태는 튼튼한가? 마지막으로 세금 다 떼고 나면 진짜 나한테 남는 수익은 얼마일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합니다. 결국 선택은 이겁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아주 든든한 안전판과 유동성이라는 편리함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몇 %의 추가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답은 달라지겠죠.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